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주택의 용도가 원체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소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5년 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은 그래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빌라로 5년 내에 서울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무엇이냐? 요즘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개발과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이다. 일단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겁니다.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이라는 건 뭐죠? 도로가 있는 몇 메타짜리, 6m짜리 있는 도로가 있는 종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를 유지하는 겁니다. 종존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를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로 재개발을 한다. 근데 지금 이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 1000세대짜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가로가 있는 6m짜리 도로가 있는 이런 노후주택가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보시면 돼요. 일단은 도로가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엉망진창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은 뭐냐면 도로도 불편한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접도율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접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가 붙어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가 중요하다? 도로가 중요하다. 6m짜리 도로를 끼어 있냐 안 끼어 있냐, 어떻게 사방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 안에 6m짜리 도로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다? 노후도다. 자,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지금 이 현장은 인천의 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한번 보면요, 이 왼쪽에 이제 지하철역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m짜리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노후주택가가 있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액으로 5년 안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안에 단독주택도 있을 거고 다세대 주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주택 유형들이.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사서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거주 의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 샀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한대요. 4동짜리로. 여기가 정확하게는 한 290 몇 세대 들어가는데 한 300여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4동짜리로 이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6m짜리 도로를 끼어 있으면서 안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차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누가?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이,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주세요 라고 SH나 LH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수익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그림까지 그려주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 중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과 비교해 봤을 때, 재개발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합설립 인가가 재개발의 첫 번째 단추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조합설립 인가까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현장을 갔을 때 뭐 어느 지역이 추진위가 만들어졌다던가 동의서를 막 걷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은 이 기간을 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2, 3년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여러분들이 현장 답사를 가졌는데 부동산에서 여기 동의서 걷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5년 아니면 2주까지 다 들어가요. 철거합니다. 2주까지 철거해요. 2주하고 철거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아파트는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돼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냐면 이 기간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 한 칸 한 칸이 하나, 둘, 셋, 넷, 조합 설립 인가까지 4칸이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를 거치는 건데, 한 단계 거칠 때 1년씩만 걸린다 그래도 4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최소 통상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도 또 한 3, 4년이 걸리고, 또 아파트 짓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 통상 10년에서 12년이 걸리는데, 이 10년에서 12년도 정말 빠른 거다.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12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이게 이제 재개발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위에 단계가 다 없어져요.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구역지적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고 바로 조합설립인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버는 거잖아요.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주해버리는 거예요. 착공하고 이주하고. 그냥 사업시행인가와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준공과 입주까지 6년에서 8년 있는데, 빠르면 5년 이내에도 조합설립인가 1부터 입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은 단지, 뭐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100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걸리더라도 입주까지 상당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뭐냐면, 재테크 차원이라든가, 물론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아직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다. 사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자산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자본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익률이 단기간에 높아진다는 거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수익률을 높게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게 첫 번째,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 두 번째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업 면적이 확대가 됐습니다.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2만 제곱미터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면 100세대짜리, 50세대짜리, 60세대짜리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현장들을 보면 3,400세대짜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들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재개발과 비교했을 때 거의 뭐 하나, 재개발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뭐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더 위에는 있습니다. 월등히 입지라든가 뭐 이런 거 면에서는 뭐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을 회수하는 빠른 속도 면에서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형 단지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 요즘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저층 주거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이제 2종과 3종으로 종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 3종으로 종상향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인센티브, 용적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체 연면적의 약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최고 상한선까지 가능하니까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는 것 플러스 용적률을 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즘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규제 일변도의 시장인데
유일하게 규제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제가 이제 이 투자해 놓은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마포에는 제가 반지하를 하나 이제 사놓은 게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지하를 산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산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보니까 가로가 6m, 6m, 6m 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주택들이, 소규모 주택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노후도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 자리는 재개발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근데 저는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지하 빌라를 제가 이제 샀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1억 미만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역을요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SH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내가 소유자인데 이제 등기 치고 나서 소유자인데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SH공사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노후도라든가 그쪽에서 이미 다 조사 금방 해요. 그러면서 설계까지 그려주고 향후에 발생되는 추가 분담금과 몇 층까지 올렸을 때 수익률. 제가 보니까 반지하 샀는데요. 제가 이제 25평짜리 아파트를 이번에 이제 받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분담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마포예요. 물론 제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 빌라가 뭐 2억 얼마 했지 않았겠습니까? 뭐 반지하인데 뭐 전세 끼고 뭐 한 몇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그럼 2억 얼마에 뭐 분담금 뭐 5천만 원 해봤자 꼭 3억입니다. 그런데 마포에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100여 세대 정도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24평형 아파트 시세를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 10억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억 정도는. 그러면 꽤 수익률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실거주해야지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투자만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투자를 부추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있잖아요. 부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후, 이제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10년 후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0년 후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5명 정도를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이 5명 정도의 평균이 내 10년 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평균을 끌어올리려면 나보다 사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자산의 성장은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들처럼 따라하면 되고 행동하면 되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쟤는 또 투기 얘기하네, 투자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상 글쎄 얼마나 큰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는 제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 노후도가 있는데 여기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이지,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원주민들도 여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서 보니까 6m,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그런데 노후도는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SH공사 방문하시면 담당자가요 2발 벗고 나와서 친절하게 설계까지 요즘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그게 이제 1년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벌써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지금 마포구청에서도 난리예요. 계속 전화 와요. 왜 조합 설립 안 하냐. 근데 저희가 조합 설립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조합원들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넣어서 최고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아파트 넣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용적률 좀 덜 받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수가 몇십 세대 늘어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임대아파트 넣지 말고 아파트를 짓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넣는 건 무조건 의무는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뭐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는 조금 그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제가 봤을 때 뭐 금세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가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저리의 융자입니다. 일단 주택도시 기금 융자가 연 이율 1.5에서 1.2%로요. 총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사실상 조합원들이라든가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엄청나게 큰 도움이죠. 요즘처럼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1.5에서 1.2% 정도를 받아서 이걸로 아파트를 다 짓는다면 그만큼 사실상 뻥 먹고 알 먹는 거잖아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파트 다 지어서 이제 입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당 이주비가 최대 50%까지 이제 지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센티브가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이 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올 수 있고 종상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거기다가 일정 부분 임대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최고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요. 공사비 걱정 안 해도 된다. 도시기금에서 조합원들한테 거의 저리로 1.5에서 1.2% 우대금리로 총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이주비까지 50% 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투자자라든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쫓겨날 일이 별로 없다. 특히 원주민들이 쫓겨날 일은 별로 없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자가 정착률이 사실상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 마지막 세 번째는 무풍지대입니다. 뭐에? 규제의 무풍지대다. 보시면 일단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매 제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 각각 전매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법이 이제 바뀌면 재개발은 이제 재건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전매가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이제 전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이사 대책이라든가 오세훈식 유타운에 의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또 따로 정했잖아요. 뭐 2월 4일 이후라든가 6월 29일 이후라든가 9월 23일 이후로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걸 정해지다 보니까 이 전매 제한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높아요. 물론 기존 주택은 권리 산정 기준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인센티브죠. 내가 어느 시점에 사던 간에 중간에 여의치 않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매 기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재건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을 직전에 둔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면 못 사는 겁니다. 왜? 중간에 못 파니까. 그죠? 전매 제한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고 관리 처분 시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입주권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세 군데 네 군데 사놨어. 근데 얘네들이 관리 처분이 되면 주택수에 다 포함이 안 돼요. 왜 세 군데 네 군데를 살 수 있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상당히 많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의 무풍지대다. 분양가 상한제도 안 받고, 그죠? 초과이익 환수제도 안 받고, 재당첨 제한도 모두 미적용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지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원주민들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에 뭐 이사대책, 그냥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오세훈식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먼저 재개발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거는 좀 뒤로 빠져있는, 투자자 시장에서 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로만 계산해보세요, 여러분. 재개발을 뭐 한 7, 8억 주고 사서 추가 분담금 내고 한 5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 2, 3억 정도 주고 사서 뭐 분담금 조금 내고 똑같이 5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면 수익률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재개발을 사던 뭘 사던 크게 나쁘지 않다. 외려 재개발보다도 혹시 아니면 재건축보다도 수익률 면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훌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액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빌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대잖아요. 물론 투자자들이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거주자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대단지에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갈 만한 곳들을 예정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위주로 실거주를 하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마포에
그 반지하도 분담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24평 아파트를 준대요. 그럼 받아야죠, 저는. 그러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벌써.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내 집 마련을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기준 전국에요. 908곳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하고 있대요. 엄청나게 많은. 2021년 이게 8월 기준입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908곳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만 빼놓고 보면 한 110여 군데 정도가 됩니다. 2018년 대비 거의 7배가 증가했는데, 이 7배가 2018년 대비 7배가 증가한 게 2019년, 20년, 21년 3년에 걸쳐서 7배가 증가한 게 아니고요. 최근 1년 사이에 사실상 거의 4-5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1년 넘어오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의 선호 현상과 맞물려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판 커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형사들 일단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시공사는 어디에? 시공사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뭐 간판단 아파트 아니에요? 요즘은 이 시공사, 대형 시공사들이요, 정부 규제로 주춤한 재개발, 재건축 대안으로 일은 해야지 되니까, 그죠? 계속 뭐 건설회사들 일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들, 지금 자이라든가 이편한 세상, 프루지오라든가 아니면 현대, 힐스테이트 요런 지금 대규모 건설사들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제 이 삼성동이잖아요. 제 사무실 주변만 해도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이라든가 요 주변만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하는 곳이 한 4-5곳 정도가 있는데, 다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로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가 제일 많네요. 강동구, 1등 강동구. 자, 근데 재밌는 게 2등이 서초구예요. 강서구, 3등이 송파구, 4등이 성북구, 5등이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외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요, 서초, 강동, 송파, 강남에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상 이제 강남 아파트 입성을 뭐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 입성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서초라든가 송파라든가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지금 이 지역의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강북의 웬만한 아파트 시세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3-4억 정도 하는 지금 연립다세대들이요, 지금 뭐 한 6-7억 정도 합니다. 지금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소형 아파트 시세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 쪽에, 서초라든가 송파나 강남 쪽에 이런 소형 빌라든 연립은 이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물론 아무데나 거주하면 안 되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로가 정비되어 있고 노후도가 괜찮아서 이 지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인 곳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돼요. 못 찾으시겠으면 여러분들이 몇 군데 탐문한 곳들을 한번 저희 사무실로 갖고 와서 번지수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은 별도로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100세대, 200세대짜리 여러분 받으실 수 있다. 강남권에 100세대, 200세대 하면 그래도 한 20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30평대 기준으로. 최소 금액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 면에서 보면요. 재건축 아파트 12, 3억, 15억 정도 투자해서 10억 버는 것과, 그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4, 5억 투자해서 7, 8억 버는 것. 제가 봤을 때 수익률 면에서는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양천구, 중령구, 강북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마용성 쪽에도 사실상 많이 몰려있네요. 마용성 쪽에서도 사실상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개발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재개발에 제자만 붙어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많이 치솟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또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 중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거의 이제 원주민들, 조합원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정착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높은 거는 뭐냐면 다양한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거죠. 사업 속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원주민 정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액으로 작은 빌라 그냥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요. 향후에 작게라도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들 이렇게 한번 관심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좀 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